20년간 재벌 회장 곁을 지켜온 비서, 그녀 앞에 놓인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 적힌 이름은 자신이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법정에 울려 퍼진 고백. 방청석의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침묵. 그 끝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한 여성의 완벽한 커리어와 숨겨진 과거, 그리고 뒤늦게 양심을 마주하며 결정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하성타워 58층.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 비서, 내일 주주총회 자료 최종 검토 끝났나? 네, 회장님.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정은아는 서류철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갈고 닦은 냉철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올해 48. 28의 나이에 하성그룹 회장실에 비서로 들어온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회장의 일정은 물론 그의 기분까지 미리 읽어내는 능력.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철칙. 동료들은 그녀를 어른 비서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적인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는 여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냉정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그리고 그녀가 지금껏 외면해온 과거를. 선배님 다음 달이면 정말 은퇴하시는 거예요? 후배 비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20년이면 충분해. 은하는 짧게 대답하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은퇴 후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 것,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아갈 것. 이제 곧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은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올가맨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자유는 도망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끝내 마주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정 비서, 미안하지만 지하 문서 보관실 좀 정리해 줄 수 있나? 회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예전 자료들 중에 폐기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야. 은퇴 전에 정리 좀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은하는 승강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복도. 오래된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서 보관실 문을 열자 먼지가 풀썩 날아올랐습니다. 철제 서가에는 연도별로 분류된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1999년, 2003년, 2007년. 은하는 하나씩 상자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계약서나 회계장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가 맨 뒤편 먼지가 두껍게 쌓인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문서들과 달리 따로 숨겨져 있는 듯한 위치였습니다. 은하는 무심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폐수 유출 피해 보상 비공개 합의서 극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문서가 여기에? 은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2005년 7월 15일자 합의서. 하성그룹 계열사 하성화학의 불법 폐수 유출 사건. 인근 농촌 지역 주민 피해.
그리고 그 피해자 명단 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김성호 사망. 유족 김도윤 당시 만 3세 생존. 은하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김도윤. 그 이름. 20살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던 그 해.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버림받은 채 혼자 출산하고 혼자 결정했던 그 순간.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나도 살아야 해. 입양 기간에 아이를 맡기며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 새 가족을 만나면 새 이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3년 후 우연히 입양기관 직원을 만났을 때 들은 말. 아, 그 아기요? 김씨성을 가진 가정에 입양됐어요. 양아버지 성을 따라서 김도윤. 아주 예쁜 이름이지 않나요? 은하는 순간 멈칫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여기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의 이름이, 하성그룹의 불법 행위로 양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이름이.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합의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김성호는 하성화학 공장에서 유출된 폐수로 인한 급성 중금속 중독으로 2005년 8월 3일 사망. 유족 김도윤에게 보상금 3천만 원 지급하며 향후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 본 합의 내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 아래 회장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은하는 그제서야 기억했습니다. 2005년 자신이 비서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 회장이 급하게 지방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는 며칠간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일부 문서는 절대 본사에 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은하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는 자신이 버린 아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은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김도윤. 여러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환경단체 맑은 하천, 김도윤 활동가, 기업의 불법 폐기물 투기 고발 기자회견, 하성그룹 계열사의 환경오염 의혹 제기, 시민단체 조사 착수, 그리고 사진. 28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짧게 자른 머리, 검은 테 안경. 마이크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모습. 은하는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은하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과거에 버려진 아들이 그토록 자신이 지켜온 회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20년간 침묵으로 쌓아올린 성공. 그 뒤에는 아들의 양아버지를 죽인 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나는 공범이었구나. 은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지켜왔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보관실의 형광등이 또다시 깜빡였습니다. 은하의 그림자가 길게 벽에 드리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도윤. 20살의 겨울. 출산 후 병실에서 아기를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작디 작은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껴본 모성. 미안해. 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어. 입양 서류에 서명하던 그 순간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이름란을 비워뒀습니다. 새 가족이 좋은 이름을 지어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행복했을까요? 양아버지를 독성 폐수로 잃고 3살의 고아가 되어버린 그 아이가 은하는 결국 자다 말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윤이에 대한 기사를 찾아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 맑은 하천, 김도윤 대표, 기업의 불법 폐기물 투기, 10건 적발, 하성그룹 계열사, 5년간 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 의혹, 그리고 마지막 기사 한 줄. 그 문장이 은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도윤 활동가,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환경 문제에 그렇게 몰두하시나요? 제 아버지는 어느 기업의 불법 폐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살이었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회사는 그깟 돈으로 합의를 끝냈고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3천만 원. 합의서에 적혀 있던 금액.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대가. 그 돈은 회장에게 얼마의 가치였을까요? 아마 골프 접대 한 번에 쓰는 술값보다도 적었을 겁니다. 은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그녀는 그 회사에서 무엇을 해왔을까요?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비밀 문서를 분류하고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파일들을 직접 폐기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저 비서로서 일했을 뿐이야. 스스로에게 변명했지만 되려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은 반복됐습니다.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죠. 회장이 급하게 지방 출장을 다녀온 날 며칠간 표정이 굳었던 이유를, 이 문서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라던 그 말들을 은하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비서의 자세라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은하도 그냥 공모자였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게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정 비서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 비서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동료들의 인사가 어딘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이들과 다른 사람일까? 아니, 어쩌면 모두가 마찬가지일지도 몰랐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외면하며 살아가는.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비서 왔나? 오늘 이사회 준비는 됐지? 네, 회장님.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하는 회장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한 사람, 그녀를 신뢰했고 중요한 결정을 맡겼던 사람. 하지만 그 얼굴에서 이제 보이는 건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환산하는 잔인함 뿐이었습니다. 정비서,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나? 아, 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은퇴 앞두고 감상적이 되나 보군. 하. 회장님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은하의 귓가에 멀게만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은하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환경단체 하성그룹 본사 앞 1인 시위 예고. 도윤이가 여기로 온다고? 은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볼 기회. 하지만 아들은 당연히 은하를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하가 일하는 이 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은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가지 선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째, 모른 척하고 은퇴를 기다리는 것.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제주도로 가서 이 모든 걸 잊고 살면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다가가는 것. 나는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아들은 받아들일까요? 자신을 버린 여자를, 양아버지를 죽인 회사의 비서를. 셋째, 은하는 가방 속 USB 메모리를 만졌습니다. 폐수 유출 합의서, 회장의 서명이 찍힌 비리 장부 사본, 20년간 은폐된 진실이 담긴 자료들.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하지만 그 순간 은하의 인생도 끝날 것입니다. 20년의 경력도, 은퇴금도, 평온한 노후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앞에서 회사의 비리를 묵인한 공범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은하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 회사로 돌아가는 길. 하성그룹 본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하는 20년을 지냈습니다. 완벽한 비서로, 의도치 않은 공범으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선택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성그룹 본사 정문 앞. 오전 10시. 기사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은하는 서류를 손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지 씨, 저 잠깐 외출 좀 할게요. 어디 가세요? 11시에 회의 있으시잖아요. 금방 올게요. 은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태안경, 손에 든 피켓. 하성그룹은 환경오염 책임져라.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현수막. 고 김성호,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억합니다.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28년 만에 보는 아들. 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멀리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키는 175cm쯤 될까요? 여인 체구지만 단단해 보이는 어깨.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한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은하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경비원 2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시위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마쳤고요. 그래도 회사 앞에서 이러시면 제 아버지는 이 회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도윤과의 거리가 10m쯤 됐을 때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하는 얼어붙은 듯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저 지나가는 회사원을 보는 눈빛이었죠. 당연했습니다. 그는 은하를 알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하는 자신의 눈과 닮은 그 눈을 알아봤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흐르고 은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하는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버렸어. 저 아이의 양아버지를 죽인 회사에서 나는 20년을 일했어. 그날 오후 은하는 회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정비서, 오늘 아침 회사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 봤나? 네, 잠깐 봤습니다. 환경단체라더군. 귀찮은 놈들이야.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법무팀한테 말해서 적절히 처리하라고 했네. 은퇴 전까지 이런 잡음 없었으면 좋겠어.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적절히 처리하라니.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법적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정비서 듣고 있나? 아, 예, 회장님. 자네도 곧 은퇴인데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게. 알겠습니다. 은하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날 저녁, 은하는 회사를 나서며 다시 정문을 봤습니다. 도윤은 아직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생각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은하의 질문에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도윤은 피켓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버지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하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도 안 된 젊은 남자, 하지만 그 눈빛에는 세상의 무게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제가 3살 때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도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저는 입양됐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은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입양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분도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이 은하를 봤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진 않으세요? 친어머니가 은하의 질문에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하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나를 생각하긴 할까? 하고요. 은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다시 피켓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밝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제 삶의 의무예요.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늦었는데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도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쪽도 조심해서 가세요.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피켓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대학 동기. 지금은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는 친구. 이걸 넘기면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죗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은하 자신도 공범으로 조사받겠죠. 하지만 도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하는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오랜만이다. 너한테 중요한 자료를 하나 넘기고 싶은데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직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게.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들 앞에서 평생 진실을 숨긴 채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도윤도 있을 것입니다. 은하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뒤늦은 참회, 뒤늦은 용기.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아침 속보 뉴스가 떴습니다. 하성그룹 20년간 환경오염 은폐 정황 드러나 내부 제보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서 다수, 피해자 수십 명에 달해 2005년 폐수 유출 사고 3천만 원 합의로 종결된 혐의. 은하는 거실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탐사보도 기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은하야, 이거 정말 큰 건이야. 확인 다 된 거야? 응, 모두 사실이야. 너 하성그룹에서 일하고 있잖아. 괜찮겠어? 은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수진은 보도 시점을 알려준 뒤 조심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은하는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는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발신인이 없는 소포. 은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로펌 명의의 문서와 짧은 경고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은하 씨, 귀하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협조 없을 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하성그룹 대리인 로펌. 은하는 종이를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자료는 세상에 공개되었고 숨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추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환경단체 김도윤 대표 부친 사망 원인, 하성그룹 폐수 사고와 연관. 은하는 화면 속 도윤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선 도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만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김성호 씨는 2005년 하성화학 공장의 불법 폐수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3살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20년 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성그룹은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견뎌왔구나, 아들아. 그날 저녁 은하의 집에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은하는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비서실장은 굳은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 비서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은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진실을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마무리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은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하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 은하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절차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문서보관실 정리 지시에 따라 내려갔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외부에 제보하셨습니까?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사람의 아버지가 피해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검사는 표정 변화 없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도윤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28년 전에 입양 보낸 아이입니다. 조사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던 순간
멀리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도윤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은하를 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 앞에서 뵈었죠? 네, 하성그룹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20년 동안 비서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번 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내가 너의 어머니라는 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성그룹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뇌물공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하도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청석에서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은하는 가벼운 인사로 답했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은하는 손을 꼭 쥔 채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하성그룹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2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 폐수 유출 사건 당시 어떤 정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은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급하게 지방 출장을 다녀오신 후 일부 문서는 본사에 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짐작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으셨습니까? 비서는 의문사항이 있어도 묻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의 지시 속에 잘못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신 적은 있었습니까?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향해 똑바로 시선을 두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정 안에 잔잔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하기를 요청했죠. 은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무표정하게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시선은 천천히 도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증인, 왜 이제야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은하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0살이었고 혼자였습니다. 혼자서는 키울 수 없어 입양 보냈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우연히 발견한 문서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봤습니다. 하성그룹의 폐수 유출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유족 명단에. 은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회사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서웠기에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른 척 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키며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은하는 도윤에게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비서였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지만 재판장의 경고로 곧 조용해졌습니다. 은하는 증인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은하는 법원 복도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텅 빈 마음. 그때 조용히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세요? 은하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짧지만 가슴을 찢는 한마디. 도윤은 벽에 기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를 버리고 내 아버지를 죽인 회사에서 20년을 일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할 수 있었겠니?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끔 궁금했어요. 제 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나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긴 하실까?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멋지게 자란 너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정적이 짧게 흘렀습니다. 원망해도 돼. 미워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괜찮아.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땐 원망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살에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 말에 은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은하 옆에 앉았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알아가자. 우리. 그리고 고맙다. 정말. 둘은 복도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8년 만에 재회. 너무 늦었고 너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 빈자리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 후 하성그룹 회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은하는 자발적 진술과 협조가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그동안 조금씩 준비해오던 작은 카페는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죠. 안녕하세요. 왔구나. 어서 와. 은하는 부드러운 미소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요즘 바쁘지? 네. 환경 관련 단체에서 법 개정안 초안을 돕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하도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저번에 보내준 사진 봤어. 양아버지 산소 앞에서 찍은 거. 네. 이번에 성묘 다녀왔어요. 좋은 분이셨구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조만간 같이 가실래요? 인사드리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은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물론이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들과의 잃어버린 28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나눴어야 할 모든 순간들. 하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는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엄마와 아들로 천천히. 은하는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선택의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책임의 무게는 평생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후회도 죄책감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 아들 곁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 테니까요.